철학과 전공 살려서 취직을 하려면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야 된다. 장풍 쏘는 법 배운다는데 진짜 그런지 확인해달라. 오타쿠적인 사람이 많이 오나? 너 거기 가면 철학관 차릴 거냐? 뭔가 박윤실 클론들이 돌아다니는 느낌? 그래서 정말 2명이서 들은 거예요, 수업을. 굶어 죽을 거다. 저는 뒤풀이 철학을 하러 갑니다. 과방으로. 모르는 개 산책, 모르는 게 상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공 이야기에 과몰입하는 시간, 과몰입주의입니다. 오늘은 깊이 있는 사유와 재미있는 대학 생활이 공존하는 동국대학교 철학과 학생들을 모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실 학과생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의 에리 프롬 철학과 2, 3학번 오연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2사학번 박윤슬이고요. 전 철학과의 칸트로 활약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철학과에 과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시작은 역시 왜 철학과를 선택했는가 알 것 같습니다. 각자 철학적인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은 원래부터 철학과를 희망하던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1학년 때까지는 정치외교 쪽인 그런 좀 사회적인 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2학기 때 마침 저희 학교에 철학과 수업이 있었어요. 니체의 이제 낙타 어린아이 그 3단계를 말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3학년 2학기 때 선생님 전 이 학과를 가야겠습니다 해서 좀 나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철학과에 오게 된 계기가 되게 어렸을 때 인식론을 주제로 한 만화책이 있었어요. 인식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진짜인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인가? 혹은 뭐 허상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나 이런 철학자들이 나오는 만화책을 되게 재밌게 보고 철학? 재밌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계속 속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커서 조금 저런 커뮤니티를 직접 열고 사람들에게 교양 과목이나 인문학 같은 걸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철학과를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입학하기 전에 각자 철학과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입학하기 전의 이미지와 지금 느끼는 학과가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입학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다들 철학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먹고 살 거냐? 되게 유명한 밈이죠. 철학과에서 철학과 전공 살려서 취직을 하려면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되게 막 고민이 많았어요. 주변에서도 막 철학과 간다고 하면은 윤슬아 가서 전과해라. 가서 복전해라. 이런 식으로 걱정부터 하시니까 그런 걱정도 물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철학과 가면 나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을까? 다들 약간 철학에 진심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약간 입학을 하고 나니까 너무 나랑 비슷한 사람만 있어서 오는 괴리감? 뭔가 박윤실 클론들이 돌아다니는 느낌?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데서 오는 괴리감도 있었고 아무튼 생각한 것보다 더 재밌는 부분?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어두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많이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철학과에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1차적으로 부모님과 상담을 했는데 너 거기 가면 철학관 차릴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친구들한테는 거기 가면은 1학년 때 뭐 손금 보는 법 배우고 2학년 때는 관상 보는 법 배우고 막 3학년 때는 장풍 쏘는 법 배운다는데 진짜 그런지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오타쿠적인 사람이 많이 오나? 이 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순수 학문 중에서 가장 순수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도 많기도 하고 이래서 오타쿠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저도 오타쿠더라고요. 그냥 제 주변에 여기는 이제 박윤슬 클론들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우연주 클론들이 막 이렇게 있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지만 또 뭔가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니까 오는 뭔가 다양성이 점점 없어진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니까 되게 유대감도 형성되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혹시 철학과만의 특별한 수업이나 아니면 재밌었던 수업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동국대학교에 철학 교양 교과목이 한 개밖에 없는 거 아세요? 철학과 사회와 죽음의 철학. 네. 그게 근데 사실 그 교과목조차도 철학과 교수님들이 하시는 교양 교과목이거든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철학 교양이 되게 많거나 필수 교양인 데가 많은데 동국대는 철학 교과목에 교양 과목이 없어버리니까 아예 전공 교과목에 탁과생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윤리학이라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0명 정도인데 탁과생이 20 몇 명이고 오히려 본과생이 10 몇 명인. 그래서 전공 수업에 항상 본과생보다 탁과생이 더 많은 기억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학과에 클론들밖에 없다 했잖아요. 되게 색다른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 수업을 들으러 왔구나. 저분이 저렇게 엉뚱한 분이라 굳이 철학을 선택했구나 싶은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탁과생이랑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들으면서 신기했던 게 다양한 과 학생들이 모인다 하셨잖아요. 저희는 막 12명 있는 수업인데도 다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있어서 좀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정말 철학과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대형 수업에는 탁과생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해준 것처럼 이렇게 9명, 5명 이런 과목도 이게 수업이 운영이 되거든요. 5명도 있어요? 최소 수업 인원만 넘기면 무조건 운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계절학기가 저희 과의 최소 인원이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2명이서 들은 거예요, 수업을. 대답을 할 때까지 물으시고 정말 그 끊임없이 질문을 창출해내시는 그런 교수님들과 학부생 2명? 이렇게 셋이서 수업을 하니까 그 겨울 한 달 동안 철학적 어떤 역량이 여기 있던 게 갑자기 300이 된 느낌? 이런 것처럼 약간 특강 같은 느낌의 수업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철학과다 보니까 다른 학과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수업들도 그렇고 경험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고 또 대처 방법은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끼리 항상 하는 말이 왜 사람들이 철학과만 만나면 어떤 철학자가 최애인지 묻는 게 왠지 모르겠다. 어떤 철학가가 최애세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저는 사르트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남긴 명언이 뭐더라?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C다 이거거든요. 이게 인생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에 남긴 철학가인데 이걸 말하니까 되게 저를 그 사람이 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두가 아는 철학가 이름을 말하고 그냥 대충 넘기는 비운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철학과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무래도 뭐 굶어 죽을 거냐, 배고픈 소크라테스냐, 배부른 돼지냐 이런 말을 좀 제일 많이 듣는 것 같고 대처 방법은 굶어 죽을 거다. 나는 뭐 먹고 살 길이 없다. 장난이고 약간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아요? 뭐 사주 볼 거냐, 철학관 차릴 거냐. 이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철학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뭐 진짜 막 굶어 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철학과 선배님들 진로가 되게 다양한데 사실 저는 그게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고등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철학과 가면은 어디 가야 되지 싶은 것도 당연히 그런 진로도 있죠. 언론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뭐 언론밖에 없다. 언론으로 간다든가 이제 뭐 철학과 하면 생각나는 게 대학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정치 쪽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본 사례로는 이제 성우가 되신 분도 있고 성우요? 네. 저희 하추핑 성우님이 또 DUBS 아나운서 선배님이자 동국대 철학과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진로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구구절절 말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밝힙니다. 철학의 매력은 어디에든 적용시킬 수 있다. 막 어디든 폭넓게 작용할 수 있다 이거 같은데 철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철학의 가장 큰 매력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느끼는 철학의 가장 큰 매력은 일단
뭘 말하든 쓸데없는 말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제가 한 말이 곧 하나의 주장이 되고,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말하는 거에 대한 자존감이나 말하는 힘에 대해서 좀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나운서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철학을 배운 사람은 이 철학을 단순히 순수 철학으로서도 분명 다를 수 있지만 철학을 배움으로써 이걸 수단화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철학은 직접 자기가 철학함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철학하는 인간이 되는 걸 지향하는 게 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철학적 소양을 가지고 이걸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되게 사람의 어떤 품격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달라질 수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들으니까 저도 진짜 다음 학기엔 꼭 삶과 죽음의 철학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철학과 수업은 적용시키는 수업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론 수업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철학과에 있는 토론은 대체적으로 주장을 이제 각각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펼칠 거냐, 그래 너네 생각은 어떠냐, 토론이라기보다는 토의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철학과 하면은 사람들이 싸우는 걸 좋아할 것이다. 말싸움에 되게 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건 있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논증 구조가 약간 이상하다. 그럼 참을 수가 없긴 해요. 반박은 하고 싶긴 한데 그게 단순히 그분의 논증 구조에 대한 반박이지 어떻게 이겨보려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점. 이게 토론이 좀 격해지다 보면 논쟁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에 상처를 안 받으시나? 혹시 다들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뭘 것 같아요? 공격을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나? ENTP? 맞아요. 저는 맞아요. 에이, 근데 잠시만요. 거짓말은 치면 안 된다. ENTP가 아니시잖아요. ENTP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ENTP가 추구미인 INTP다. 네. 제 MBTI를 밝히기 전에 이제 철학과에 괴담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새내기 배움터를 되게 부푼 마음으로 가가지고 다들 이제 처음으로 하는 토크가 MBTI잖아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을 나누다 보면 거기 안에 10명 중 8명이 INTP다. 혹시 그럼 F인 분들은 학과에 많이 안 계시나요? 근데 확실히 저는 제 동기들 중에 F가 좀 많았거든요. 다 전과했어요. 슬픈 사연이고 아마 상처를 받아서 전과를 했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좀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F이신 분들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꼭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동기들끼리 뭐 평소에도 철학적인 얘기 많이 나누세요? 저는 뒤풀이 철학을 하러 갑니다. 과방으로. 이론 수업 같은 거는 계속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루하다 싶은데 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 수업이면 이 1시간 30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때 다 말을 못하고 또 다른 학우분들도 말씀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종이에 적어놨다가 이제 그 친구를 과방으로 이렇게 불러서 근데 너 정말 이렇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2차전을 시작하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과방이 진실의 방이네요, 진짜. 그쵸? 윤슬님은 어떤가요? 근데 저희 과 수업은 정각의 수업 시작을 못해요. 전 수업 교수님들이 그 다음 수업 시작할 때까지 질문을 계속 받아주셔야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들 좀 열정적인 면모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철학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둘 중에 더 좋은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질문 드릴게요. 모르는 개 산책, 모르는 게 상책. 네? 네, 골라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개 산책, 모르는 게 상책. 하나, 둘, 셋. 모르는 게 산책. 아, 이걸 못 고르시네. 모르는 개를 산책한다? 강아지 최고. 산책 최고. 모르는 개 산책? 근데 모르는 게잖아요. 강아지 입장도. 아, 강아지가 강아지가
저는 모르는 게 상책. 네, 왜 선택하는 이유가 일단 제가 강아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은 그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고 가끔은 모르는 게 좀 나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철학과에 오면은 단어를 그렇게 분석을 해요. 네, 예를 들면은 think가 그냥 저희는 생각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철학은 생각하다, 사고하다, 사유하다 이렇게 엄청 많이 말이 있고 그래서 이럴 때마다 그냥 모르고 살고 싶다 생각해서 모르는 게 상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쉽게도 벌써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철학과의 후배들 혹은 후배가 될 고3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고생하고 있을 수험생분들 정말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철학과에 오기를 희망하신다면 주변에서 철학과를? 너 뭐 대학 높이려고 가? 너 뭐 굶어 죽을 거야?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 말들을 이겨내고 그 거친 시련을 이겨내고 철학과에 입학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600명, 700명 널려 있습니다. 철학과에 와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평소에 재밌게 했던 생각들 많이 뽐내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서 같은 동국대 철학과에서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게 말했다. 우선은 수능이 며칠 안 남았을 텐데 또 이 먼 길을 마라톤처럼 달려오느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철학과를 권유하고 싶은데요. 여기 오셔서 좀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조금 더 찾아보시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철학과 학생들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을까요? 철학과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학과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윤슬 연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